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8년 만에 개혁. 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연금 이야기죠? 네, 이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여야는 오랜 줄다리기 끝에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는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어렵게 드디어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는데 어제 본회의까지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죠. 네, 여야는 본회의 시간을 2시간 미뤄가며 이 세부 합의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와 법사위 회의도 이 원포인트로 열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내는 돈인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이 받는 돈인 이 소득 대체율도 43%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 군 복무와 출산 시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확대됐고요. 이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본회의 처리까지는 고비가 있었는데요. 이 본회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과 정부가 만나서 이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그리고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등 이 마지막 쟁점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당일인 어제 오전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이 군복무 크레딧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앞서 합의한 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 연금 개혁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한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사실 구조 개혁이 더 큰 쟁점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 같아요. 자동 조정 장치를 포함해서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 좀 어떤 게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바뀌어도 이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아서 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고갈되는 시점만 조금 더 뒤로 늦춰지는 건데요. 특히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이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 우려를 고려한 겁니다. 이 앞서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 세대 의원들 다수가 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안정화에 더해 재정 부담을 세대 간 나누자는 의도로 정부 여당이 자동 조정 장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자동 삭감 장치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국회 연금특위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습니다. 구조개혁에 국민연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화로 기초연금 지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이 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겁니다. 이 해외의 연금개혁 성공 사례를 보면요.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수기 과정이 중요하게 꼽힙니다. 영국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이 대규모의 공적 협의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 앞으로의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이와 같은 수기의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젊었을 때 이런저런 연금을 좀 많이 들어놓을 걸. 천 기자는 지금부터 네. 아직 지금부터 그런 시기니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속으로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운명의 일주일. 네,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는데요.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다음 주 중에 이뤄진다면 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선고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점점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기각 혹은 각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건 헌재가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한 총리 사건에서 쟁점 중 하나는 국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국무총리 탄핵을 위한 정족수 151명 이상 찬성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인 200명 이상인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 국회는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의결했습니다. 만약 재판관들이 200명 이상 정족수가 맞다고 생각해서 각하 의견을 내게 되면 다른 쟁점에 대한 판단은 밝히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한 의견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또 내란죄 주장 철회 논란이 한 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 모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헌재 판단이 한 총리 사건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총리 사건이 먼저 선고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이나 각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탄핵 소추 과정 같은 이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서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 내리지 않고 있는 만큼 이 탄핵 절차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제 일단 또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분열 블랙홀. 네, 마지막 키워드는 이 최근 정치권 모습이 마치 블랙홀 두 개가 이 좌우 양쪽에서 모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상 같아서 분열 블랙홀이라고 뽑아봤는데요. 이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막말에 더해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나친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서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데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수시로 열리고 있고 여야 정치권도 함께 갈등하다 보니까 충돌이 점점 더 격렬해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이 헌재 앞에서의 충돌로 시민 4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수십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지금 헌재 앞에 차벽을 세우고 이 선고날 주변 학교들을 휴교시킨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도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벌써 윤 대통령 지지자 2명이 사망을 했고요. 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와중에 백혜련 의원 얼굴로 날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재정 의원은 한 남성에게 허벅지를 가격당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사안을 침소봉대한다. 보수층 전체 책임으로 몰아가는 건 모렴치하다고 했고 여권 일각에선 민주당 측의 자작극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막말 논란도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논란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 체포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말을 왜곡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자에게 동원령을 내린 거다. 이 내란 성동이고 테러 조장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K-엔비디아 토론 제안에 답이 없다면서 꽁무니를 뺀 것이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 누워있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SNS 글을 올려 논란이 됐는데요. 이 민주당이 안 의원을 고발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안 의원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주간 이슈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